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보호소에서 왔어요. 왜 내가 보호소에서 잘 살아남은지는 나를 낳은 부모님만 알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냥 절교로 낳은 나를 낳은 후 제가 성장한 보호소 앞에 두고 떠나셨고 발견한 보호소 원장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족 애정이 무엇인지, 가족의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자랐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 자라야 했던 아이들은 많아서 먹고 살기 위해 경쟁했어요. 지원이나 후원, 봉사활동에도 역부족했죠.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보호소는 정말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방송국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연말맞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의 방송이었는데 전국의 많은 보호소 중에서 우리 보호소가 선택되었어요.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연예인을 실제로 만나고 신기한 방송 장비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던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바꿔주는 첫 번째 기회였죠. 그 당시 많은 책을 읽었던 나는 그 안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년배 친구들에게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원장님과 선생님들에게 그날 읽은 책의 내용을 알려주며 다니기도 했죠. 그리고 나의 이런 지식을 그날 방송에서 우리 학생은 꿈에 대해 물어봤어요. 실은 지금은 큰 꿈이 없어요. 아직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무엇이 재미있고 즐거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빨리 어른이 되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저녁 식사를 1등으로 즐기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맨 먼저 먹을 수 있나요? 어린이가 보육원이 아닌 더 큰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입양을 원하는 부부가 나타났어요. 제가 조금 큰 얼굴이지만 밝은 피부와 큰 눈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입양을 원하는 부부는 제게 큰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가기 싫었던 보육원을 떠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였죠. 이름이 지원이라고 했어요. 정지원이에요. 우리 지원이는 이제 같이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원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정말 지원이가 텔레비전 인터뷰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끼리 많은 의논을 하고 이렇게 찾아온 거야.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사탕 발림성 이야기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순위 위해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원아, 어때? 전 좋아요. 저는 잘 모르는 어른들의 절차를 거쳐 보육원을 벗어나 태어나 처음으로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도로가 넓고 차가 많이 다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양이 제각각인 다양한 자동차들도 처음 봤죠. 우리 지원이 신기한 거 냅 이렇게 편한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쌩쌩 달리는 것도 신기하고 도로가 넓은 것도 건물이 이렇게 큰 것도 전부 다 신기해요. 이제 우리 지원이는 매일 이런 풍경 속에서 살게 될 거야. 나이스, 정말 신나는 일이었어요. 저를 입양하신 양부모는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른 친구였는데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이게 불임이 아니면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건지는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입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방송에서 저를 보시고 바로 방송국에 연락해 제가 있었던 보육원을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했던 부모님은 구정의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보육원에서 던 저에게 엘리베이터는 너무 혁신적인 거였죠. 이제 힘들게 계단으로 다닐 필요 없어. 저에 있는 웬만한 건물엔 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앞으로 선생님 퀴즈가 되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원이는 지금 영어 성적도 좋고 대학 시절에는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친구들과 지내며 성장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가기가 무서우면 영지와 함께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엄마가 영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러 가셨다가 영지도 유학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지원이와 같이 가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두렵거나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지와 함께 유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친구이자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잘 생각한 것 같아. 그렇게 나는 친구인 영지와 함께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낯설어서 아직 너무 놀라서 혹시 우리가 잘 온 것인지 걱정했지만 둘이 함께라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유, 지원아. 지원이가 불쌍해서 어떡하니? 응이 할미가 손녀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놀러 가실 때 큰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파티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오려던 그 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지옥에서 저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원망했습니다. 급작스럽게 귀국하여 장례를 치른 뒤 혼자 아파트에서 살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알만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선배인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소심해진 제게 선배인 남편은 많은 도움을 주었고 졸업과 함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처럼 대접해 주셔서 감사했고 가족과의 이웃이 그리웠지만 얻어진 존중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함께이 시장에 가다가 순대를 먹자고 제의하여 기뻤습니다. 함께이 먹고 싶은 것을 다 사와 함께 먹으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걸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로 시어머니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말아요. 제가 시어머니를 살펴보았지만 피가 나지 않아 걱정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 구조대원에게 사고를 신고했고 범인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 순간에는 아이라 생각지 못했어요. 부모님을 잃고 나서 외롭고 허전했어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대학에 다니고 취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냥 따라 했어요. 하지만 나의 소망은 고고학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는 그 소망조차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 없는 삶은 얼마나 힘들고 허전한지를 느꼈어요. 제 의욕을 잃은 채 남편이 결혼하자고 제안했을 때 고민 없이 동의했습니다.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하며 무한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결정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증오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었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혼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의사를 부르고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맞이했습니다. 몇 일 후 시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자신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른다며 당황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뇌출혈로 인한 충격 때문에 기억을 잃었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한편 나 역시 시어머니를 돌보며 그녀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일어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충격이 상당했다. 기억상실증이 있었으며 지능 역시 크게 떨어졌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없어서 아이처럼 행동해야 했고 가까운 보호자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다른 부분은 머리만 그렇게 다쳤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괜찮아. 기억이 돌아올 수 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다. 100% 돌아올 수 있다는 단호한 답변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가족이 노력하고 나 역시 최선을 다해 기억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한 상태로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 집이 아니야, 어머님. 여기가 여러분이 계셨던 곳이에요. 봐요, 이곳에 어머님의 사진도 있고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많아요. 어머님은 매일 뜨개질도 하시고 남편과 함께 오면 과일까지 까주셨어요. 제 동생은 어디에 있어요? 동생 보고 싶어요. 어머님, 동생은 과자 사러 나갔어요.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어머님의 결코 혼자 남겨두지 않을 집에서 어머님을 보살피기로 결심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아? 지금 어머니 상황이 정말 힘들어 보이는 걸 알아? 하지만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해. 어머님을 돌봐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야. 요양원에 어머님을 맡길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야. 나는 당신을 이해해.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어머님을 돌봐주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 될 거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함께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함께 해야 할 일을 함께 해 나가자. 함께 우리 가족이 해낼 수 있을걸. 신경 쓰지 마세요. 하루 종일 어머님과 같이 있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정성껏 어머님을 돌보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내가 어머니를 돌봄으로써 어머님의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너도 지원이 있잖아. 오빠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 모두가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이사 당시 어머님께서는 처음에 거부감을 보였겠지만 저희 집에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요. 제 집은 이전 집보다 훨씬 좋아요. 넓고 편안하니까요. 이사 온 후에는 어머님의 관심사인 종이접기나 꽃꽂이 등을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양육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니를 맞이하기로 결정했고 정말 제대로 돌봐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돌보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가끔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그만큼 더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두 번째 어머니나 다름없었어요. 어머님, 왜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도 어머님도 있잖아요. 저에게 어머님이라는 것은 제 엄마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건강해지셔서 오래오래 저랑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래 살면 뭐가 좋아요? 어머님이 오래 살면 제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봄이 오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청모기로 가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 가서 물놀이, 수박을 먹고, 가을은 햇살로 밥 지어서 김밥을 싸고, 겨울에는 눈사람을 함께 만들어요. 꼭 같이 해요. 눈을 많이 뭉치면 눈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희 언니가 만들어주면 난 할게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계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질병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고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시어머니가 기억을 잃고 쟤를 알아보지 못할까 봐 걱정했었습니다. 아, 순자를 데려와. 순자를 보고 싶다는데 맞다, 어머님. 순자가 누구예요? 내 동생 순자야. 모르는 게 어떻게 동생을 모를까? 순자는 내 동생이야. 어머님, 동생은 지금 바로 없어요. 나도 알아, 순자가 없어요. 아, 순자가 사라져 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순자를 버리고 왔대. 아버지, 왜 그랬어? 동생이 내 하나뿐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빴어요. 맞아,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 울게 만들었어. 나도 매일 동생 순자를 보고 싶었어. 아버지, 동생을 빨리 데리고 와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틀림없어.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이게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어머님께서 여동생이 있으신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는 우리 어머니의 평생이 아니야. 아니, 아침에 어머님이 동생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가 우리 순자를 시장에 버리고 왔다고 동생 순자를 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나는 다 처음 듣는 얘기니까 혹시 어머님이 기억이 섞인 건 아닌지 묻고 싶었어요. 다른 건 다 이어도 그게 같지 않으신 걸 보면 정말 가슴 깊이 묻고 계신 거야? 정말 할아버지께서 어머님 동생을 잃어버리셨어요. 있는데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두고 동생을 데리고 장거한 날 이모 니만 데리고 가셨대. 그런데 할아버지가 혼이 나오셔서 돌아오셨대. 이모님은 사라졌다고. 처음에는 납치나 유괴된 건 아닌지 숙문하시면서 도시를 다녔다. 그 시절에는 휴대전화도 없고 텔레비전, 라디오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대. 어머님은 동생을 보고 싶어 하셨대요. 매일 할머니도 둘째 딸을 잃어버렸어. 정말 어떤 기분인지 그렇고 그것 때문에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정말로 어려웠어. 그러나 나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이건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평생 남을 이야기야. 그때 어린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을 버린 줄로 생각했거나 내게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가 한 말이었어. 그때 할아버지, 즉 어머니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원망을 많이 했단 게 제일 후회가 많이 남아. 그 다음에야 할아버지가 일부러 동생을 버린 게 아니라 급한 일이 생기면서 잃어버린 거라는 걸 알게 됐지만 얼마나 용서하기 어려웠지랐어. 할아버지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어머니가 아이 많으니까 안 데려가도록 말했었지.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하고 같이 나갔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텐데 말이야. 그렇지 않았다고 참 많이 원망했었어. 그래도 할아버지의 부주의 때문이긴 했지만 작은 딸을 잃은 할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후회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어머니 다른 것은 모두 잊으셨어요.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는 어머니께 동생이 있다는 얘기도 처음이고 그 동생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까지 너무 초면인데 가슴이 아파 이것을 얼마나 마음에 담아 두고 계시면서 아픈 상황에서도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찾으면 너무 늦은 걸까요?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세월이 너무 흘렀고 지금도 그때 성함이 순자를 살고 계시는지 확인이 안 되고 이것저것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나 그렇게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사시는 거야? 각자의 삶에 사연 없는 사람, 당연히 없겠죠. 늘 나에게 웃어주시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차분히 알려주시고 세상 둘도 없는 딸을 키우시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꼭 시어머니의 동생분을 찾아드리고 싶다고 마음먹은 며칠 후 나와 남편에게 정말 아군 같은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께서 나를 따라 마트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날이었어요. 어머님, 사람도 많고 위험해서 안 돼요? 여기 집에 계시면 금방 갔다 올게요. 이 사람하고 집에 계세요. 어머님 네, 싫어. 나도 갈 거야. 시장 가서 순자 찾아서 올 거야. 순자 어머니, 나 직접 찾아올 거로 했는데 왜 오늘 갑자기 고집을 부리시나요? 오늘이 주말이라 마트에 사람이 많을 텐데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신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때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집에 계시면서 뜨개질이나 하시죠. 싫다니까 가려고 하십니까? 아저씨, 어떻게 할 수 없죠? 어머니를 모셔서 가야겠네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많네요. 제가 혼자 들어가서 빨리 물건 사다 나올게요. 여보, 차에서 어머니랑 기다리세요. 어머니, 저랑 시장에 가요. 알겠어요. 의도치 않은 상황에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내려온 어머니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식구 전원이 마트로 들어갔어요. 주차장에서부터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장을 보러 왔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꼭 껴안고 천천히 이동했어요.
저는 얼마나 돌다가 가서 오이를 좀 담아올게요. 당신은 어머님과 여기 있으세요. 알았어요. 급히 가서 가져오고 싶어서 밀어서 오이를 고르러 갔는데 텃밭에서 나온 간신히 오이를 챙겨서 남편과 어머니 옆으로 돌아왔는데 그 둘을 찾아도 안 보여요. 아니, 얘기한 건데 어디로 갔을까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셔도 받지 않고 주변을 둘러도 그들을 찾을 수 없어요. 혹시 길을 잘못 찾은 건 아닐까 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한 남편이 뛰어와서 여보세요?로 종알러 왔어요. 큰일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사라졌어요. 뭐야, 그게 무슨 일이야?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뭘 보셨는지 저쪽으로 달려나가셔서 급하게 따라갔는데 없어졌어요. 빨리 그냥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바로 엄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마트에서는 계속 안내 방송을 하고 경찰 신고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CCTV를 확인했지만 어느 순간 CCTV에도 엄마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남편과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몸도 마음도 편치 못한 분이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모든 나쁜 생각이 머리를 떠올랐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엄마를 잘 챙기고 있을 거야. 그리고 곧 우리 곁으로 돌아올 거야. 왜 이렇게 편하게 말해? 너는 걱정도 안 해. 그러면 그냥 두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든지. 누가 미소 짓고 그런 어머니를 방치할까? 경찰서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혹시 찾을까 두고 다니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집 주변부터 찾다 보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어떤 심정으로 살았나 몰라요. 마음이 바짝 마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한날에 옆 동네에서 전단지를 붙이고 오던 길이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드디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가족도 없이 배회하는 분인 줄 아네. 피보는 들려줄게요. 저희 관리하는 요양원에서 비추 캐모시던데 직원 한 명이 전단지를 가져왔어. 그래서 전단지를 보고 나니 어디서 우리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당신은 골목 밑에 붕어방이 있는 곳 안다오 되시나요? 그곳에서 앉아 있었어요. 우리 요양원에서 봉사활동 나와서 할머니가 그렇게 앉아 계신 걸 보고 급하게 모셔왔거든. 저희 동네 요양원 모두를 다 뒤져봤는데 그 요양원이 어디 있는 것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 동네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요양원이지만 여기 동네에서 자주 봉사활동을 오는 직원이 있거든. 그 직원이 전단지를 봐서 할머니를 이렇게 모실 수 있었어. 정말 감사해요. 만일 가족도 없고 돌아갈 곳이 없는 분이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어. 할머니 이젠 가족 찾아서 기쁘시죠? 그래도 마술사는 아직 찾지 못했어. 어머님 수고 많았어요. 이젠 우리 집으로 가요. 오면 수장이 어머님이든 어머니 이모는 저희가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젠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모셔온 시어머니를 살펴보니 그날 이상한 분위기가 있던데 시켜주고 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챙겨주셔서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말투는 시어머니의 그 말투였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다음 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무래도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투는 거의 돌아오셨네요. 그렇게 병원에서 하루를 꼬박 주무신 어머님. 네, 지원아. 어머님, 맙서사. 아휴,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너 다쳤니? 괜찮아. 차주인 정말 미쳤어. 어떻게 신호도 안 보고 그렇게 달려와.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아픈 것 없으세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아, 왜 그렇게 울어? 나 멀쩡해. 아, 이거 봐. 먹든 것도 없지?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기억상실증이나 자신의 정신 연령을 듣고는 정말 놀랐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본인께서 몇 달 동안 아들과 며느리도 모른 채 나아진 정신 연령으로 살아오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텐데요. 저는 어머님, 정말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이렇게 우리도 못 알아보고 떠나시면 어떡하지? 어머니께 사랑하다고 말하고 감사한다고. 제가 드릴 말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면 정말 안 되는데 너무 서러워요. 저는 정말 어머님께 너무 미안해서 울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지켜왔는데 누가 당신을 위해서 어디로 나갈지, 어머니? 제가 조금은 섭상할 수 있지만, 아이고, 우리 아들도 당신들을 정말 사랑해요. 당신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을 정말 미안해해요. 어머님, 왜 미안해 하시나요? 제가 더욱 주의하고 찾았을 테니까요. 그 운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잘 처리했어요. 걱정 마세요. 응, 지원아, 괜찮아. 우려하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온 문자는 어른 할머니가 여기 있다고 하네요. 그림과 함께 온 이 문자는 어머님과 닮은 분의 사진이었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분을 아시는 분이세요?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어머나, 당신의 사진을 봐보십시오. 그 시어머니의 손은 벌벌 떨리며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어디 아픈 곳이 있나요? 의사를 부르러 가볼까요? 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빨리 가야 해. 지금 연락해. 어머님, 제가 연락할게요.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시어머니는 처음 뵀어요. 전화하고 약속 잡았고 주소는 옆 동네였어요. 아까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어서 들어와. 어머님 조심하세요. 순자야, 너 살아 있었구나. 제 동생을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언니, 내가 언니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항상 언니를 생각했어. 너를 찾으려고 한 적이 없어. 구하고 싶어 하다는 무당을 찾아서 너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고, 아버지는 너와 닮은 아이를 보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찾아보러 다녔어. 그래도 널 만나지 못해 이렇게 만났구나. 우리 순자야, 나를 절대 잊지 않고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떻게 지내니? 너가 어떤 동생인데 너를 그렇게 데리고 나간 아버지를 원망도 많이 했어. 나도 이런데 부모님은 오죽했을까 싶었어. 그런데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래도 부모님은 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하셨을 거야. 두 분 모두 편히 가셨지? 사실 엄마는 위암으로 고생을 좀 하셨어.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를 걱정했어. 어이가 없는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 유언 같은 건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고. 그런데 그 유언, 왜인지 듣지 않았지만 어떤 말을 하셨을지 짐작할 수 있어. 아버지는 아마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거야. 언니는 늙어도 예쁘다. 너는 너야말로 어렸을 때랑 똑같다. 나는 너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어. 아, 그런데 누나, 왜 이런 전단지를 붙였어요? 나는 전단지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름과 얼굴이 우리 누나랑 똑같은데 왜 누나를 찾는 거죠? 너무 걱정돼요.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지는데, 아, 세훈아, 여기 와라. 우리 며느리야. 안녕하세요, 이모님. 아이고, 고운 며느리가 왔네.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이모님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순자를 알았어요. 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아프실 때 몇 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누나 많이 아팠네요. 아, 그게 며느리랑 시장에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을 잃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어린이로 살았어요. 지금은 괜찮고요. 아,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사실 제 원한 때문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밀치려 하시다가 조금만 더 살펴보고 길을 건널 건데 그래서 아프셨던 모양이에요? 내 잘못이고 부주의해서 그랬어요. 얘들아, 이거 좀 들으면서 이야기해보세요. 병철아, 여기 와. 아들이 누나 인사하러 왔어. 엄마, 누나 안녕하세요. 아휴, 아이고, 잘생겼네요. 우리 아들이 전단지를 보고 나한테 이야기해줬어. 밖에 엄마랑 똑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전단지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전단지를 놓쳐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눈 여겨봐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동생도 다시 만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무서운 일이나 그런 일은 없었나 봐요. 실은 그 순간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날은 장날이었죠. 아버지와 장구를 치다 병아리나 작은 강아지 같은 것을 보고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아버지의 손을 놓친 후 울면서 찾았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 있었죠. 엿장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장 골목으로 들어왔네요. 제 목소리는 작았기에 들리지 않았겠죠. 그렇게 울면서 장을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때는 누구도 제 소리를 듣지 않았죠. 사람들 떼에 휩쓸려 이리저리 이동하며 아버지를 찾았어요. 결국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네요. 배가 고프고 손과 얼굴이 더러워져 꼬질꼬질해지며 밤이 되었죠. 그때 앉아있던 곳은 국밥집이었어요. 사장 아주머니가 대충 시켜주고 밥을 먹이고 다음날 바로 보육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산골 동네를 가봤어요. 학교도 간신히 다닐 정도로 시골 보육원은 매우 깊숙한 곳에 있어 나올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내다 언니가 정말 고마워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고요? 괜찮아. 더 빨리 당신을 만났어야 했는데 그때 온 상고를 뒤져서라도 당신을 찾아왔어. 지금보다는 환경이 더 좋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쉽게 찾아내기로 했어. 언니, 울지 마. 우리 그래도 이렇게 늙었지만 다시 만나니 다행이야. 응, 난 정말 괜찮아. 잘 지냈어. 학교 다니다가 어느 집에서 입양되어 꽤 오랫동안 살았어. 내 양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거든. 그래, 기적이지. 언니, 양 부모님께 당장 인사하러 가자. 우리, 순자, 잘 키워줘서 감사한다고 말해야지. 언니, 그 전에 내 진짜 부모님을 먼저 찾으러 가자. 나 너무 보고 싶었어. 사실 어렸을 때는 나도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었어. 어떻게 딸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 부지더라. 벌어질 일은 결국 어떻게든 벌어져. 그래서 나는 그냥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어. 그런데 언니, 너무 예쁘다. 언니는 아들만 있고 나는 아들 하나야. 나도 아들 하나야. 우리 지원이도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아주 딸처럼 해주고 있지. 정말 영광이야. 어머님이 정말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야. 그래, 우리 며느님도 이제 뚝 해야 해. 결국 이렇게 시어머니가 건강하게 돌아왔잖아. 그게 다 우리 며느님들의 복이 있어서 그런 거야? 옆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우리 언니를 정성을 쏟아내서라도 하려면 언니도 금방 나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이의 공으로 이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님 댁에 도착해서 남편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무실 거라고 했어요. 나는 오늘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언니를 만났을 때는 정말 마음이 설레었어요. 아이스크림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었죠. 그 언니는 동생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갑자기 사라져서 너무 무서웠지만 그 전단지 덕분에 어머니의 동생을 찾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찾아왔어요. 여보야, 우리 진짜로 착하게 살자. 행복이 우리 곁을 지키게 해줄 테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밤에는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며 푹 자버렸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와 이모님을 모셔서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았어요. 어머야, 아빠야, 막내딸이 왔어요. 드디어 말할 수 있었어요. 이제 자주 인사하러 갈 테야. 어머니와 아버지 덕분에 내가 잘 살아왔으니까. 결혼도 잘하고 이런 행복한 일들이 계속되길 바래요. 아들도 나왔어요. 며느리는 아이들이랑 미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아들이 와서 봐주고 있어요. 언니랑 나도 늙었지 뭐. 제가 잘 크는 모습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잘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늘나라에 가셔서 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게 됐어요. 제가 금방 찾았을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말썽도 안 부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정말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나이가 들어서 언니를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이따가 만날게요. 오랜만에 만난 언니랑 아주 신나게 회복 풀고 꽃 구경도 실컷 할게요. 아버지 죄송해요. 없어진 거를 알면서도 아버지를 원망 많이 했어요. 아버지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떠나신 거죠?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저도 등짝 내릴게요. 늦게 만난 아버지만큼 우리가 잘 돌볼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 제가 다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울고 싶지 않았는데 서로의 손을 쓰다듬으며 부모님에게 말씀을 건네는 그 모습이 너무 애틋해서 또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살아도 서로를 모르고 지나친 그 시간이 아쉬웠기에 저희 두 분은 매일 만나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몇 년 뒤, 아이고, 우리 손자 할미한테 안아보자며 이모 할머니가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방법으로 또 다른 행복을 안겨드렸습니다. 지원이 닮아 눈이 땡글한 게 너무 예쁘다. 요즘은 아들도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3살이 되던 무렵 시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내가 너무 착하고 일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며느리였어요. 이 소원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만남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했어요. 정말이요. 어디 보자. 제 대학 동기들이 다른 시어머니를 부러워하는데 세상에 당신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도 들었을 때 전적으로 함께 축복한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어머님이 저는 가족을 다시 가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양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제 때문에 가족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불행한 생각을 다 깨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리 오세요. 오랜만에 우리 지원이 나보자 하며 저를 쓰다듬어 주셨던 시어머니. 마지막으로 저에게 온기를 안겨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던 그 따뜻한 품이 생생히 남아있어요.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 온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제 가족을 잃은 공허함을 채워주셨고 언제나 닮고 싶은 어른이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어른이셨어요. 아들을 낳고 본 저도 시어머니처럼 되어야 할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받았던 사랑을 제 며느리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이모님은 아직도 부모님 댁에 놀러가면 우리 아들과 즐겁게 노실 뿐더러 요즘도 맛있는 밥을 차려주신답니다. 결국 가족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저도 가끔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고 스스로를 싫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가족이 저를 보듬어주고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어요. 어릴 적 불행한 과거를 겪은 제 가족에서 부모님과 시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모든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아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 사랑을 받아 자란 아들 또한 이 사랑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꼭 자신의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그럼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따뜻해지는 기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